네, 안녕하세요. NTS 네이버 UI 개발팀에 있는 이건준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섹션에서 벌써 끝판왕도 깨셨잖아요. 저는 성능에 대해서 크게 말씀드릴 건 없고요. 제가 성능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항상 저를 괴롭혔던 게 이미지였어요. 용량을 줄여야 된다. 개수를 줄여야 된다. 이미지라고 맨날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JPG 압축률을 줄이니까 용량이 줄고 이미지가 조금 뭉개지긴 하지만, 그리고 GIF를 보니까 옆에 오른쪽에 뭔가 색깔이 막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저게 뭘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성능 최적화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미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 사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발표 순서는 왜 말씀을 드리냐,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비트맵,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비트맵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미지 포맷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작을 해버렸네요. 사실은 오늘 주말인데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주말인데 되게 많이 오셔서 저는 이제 기념품을 퀴즈로 드리지 않고 오시는데 좀 많이 고생하셨다. 내가 집이 멀어서 제일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이 앞에서 오셨나?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구요? 나는 대구역보다 더 멀리서 왔다. 제주도에서 왔다. 부산에서 왔다. 없으신가요? 어디? 울산? 대단하시네요. 울산보다 더 멀리. 울산이 제일 정성이시네요. 저 맨 뒷줄에 모자 쓰시는데. 네, 아무튼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 긴장한 게 아니고 흥분을 했어요. 네, 앞에 발표 들으셨듯이 최적화된 이미지를 넣는 데는 사실 포토샵만 잘 쓰면 돼요. 포토샵에는 이미 좋은 기능들이 있어서 포토샵만 잘 다루면 되는데, 이미지가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를 담고 있는 포맷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냥 포토샵이 만들어주는 대로 쓰기만 했죠. 사진 작가가 카메라는 잘 다루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필름은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나? 이게 좀 이상하죠. 그것처럼 저희도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포맷을 잘 모른다는 데는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세션에서는 그 이미지 포맷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얘기할 때 PC에서는 2가지 방식으로 이미지를 표현해요. 한 가지는 들어보셨을 비트맵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벡터 방식인데, 벡터는 아직까지 많이 쓰이진 않아요. HTML5에서 이제 SVG가 채택이 되면서 좀 사용이 늘어나겠지만, 아직까지는 비트맵이 가장 널리 쓰이는 포맷이고요. 그래서 SVG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맵의 정의는 보시는 것처럼 격자로 나누고 색깔을 숫자로 표현하고, 그 숫자로 표현된 하나의 단위를 픽셀로 얘기하고, 비트맵은 그 픽셀의 집합이다. 네, 이미지를 글로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네, 이게 큰 이미지를 4칸씩 나누고, 색깔을 단순히 이제 흑백으로 표시를 하고 1, 0으로만 간단하게 표시를 했어요. 실제 저 한 칸이 숫자 하나랑 매핑이 된다, 비트가 매핑이 된다라고 해서 비트맵이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고요. 4 곱하기 4에 1001, 0110, 1001, 0110 이런 이미지. 이 이미지를 지금은 간단하게 1형으로만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트루 컬러라고 해서 1600만? 네, 1600만 컬러를 쓰죠. 그래서 RGB라고 해서 FFF도 이렇게 쓰이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는 되게 간단한 숫자로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숫자들을 보시면
뭐 공대를 나오셨으면 아, 저 왠지 이진수 같아. 10진수로 변환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16진수로 변환을 해보면 9696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환을 한 이유가 실제로 이미지 파일에 저 데이터가 들어있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방금 보여드린 이미지의 헥사 코드예요. 바이너리 파일이라고 하죠. 혹시 9696 찾으셨나요? 네, 요거를 퀴즈를 낼까 하다가 못 찾으실 것 같아서 여기 있어요. 9696 되게 뒤쪽에 있죠. 그래서 뭐 파일을 본 김에 이미지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면 맨 처음에 파일 형식이 나와요. 컴퓨터의 파일이 모두 동일하거든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이 파일이 어떤 형식인가를 나타내는 매직 넘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파일 크기. 지금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16진수인데 10진수로 바꾸면 80바이트거든요. 저거 한 칸 한 칸 다 세보면 80개예요. 그리고 이미지 데이터가 시작되는 위치 32라고 되어 있는데 저 90이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32이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위드 하이트 4라고 써있죠. 그 외에도 뭐 압축률이 JPG 같은 경우는 뭐 압축률이 얼마냐, JF는 뭐 몇 개 컬러를 쓰고 있냐, 팔레트가 뭐뭐 있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비트맵의 형태고요. 근데 딱 봐도 들어있는 정보에 비해서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0000 그리고 9696 사이에도 막 0000 있죠. 그래서 저 비트맵을 좀 용량을 줄여보자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참 쉽죠. 제가 이 씬을 넣은 이유는 저 안에 비트맵의 용량을 줄일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아니고요. 좀 참 쉽다는 마인드 이런 거 아니고 지금 밤로스 씨가 들고 있는 게 팔레트죠.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감을 다 이렇게 짜놓고 미리 짜놓고 아니면 다 나열해 놓고 쓰지 않잖아요. 필요한 것만 팔레트에 짜서 쓰죠. 그것처럼 이미지를 구성할 때 이 이미지가 쓰이는 컬러들만 미리 뽑아 놓고 그것만 쓰면 용량이 줄겠구나 라는 컨셉이 있었고요. 실제 저장 공간이 얼마나 줄어드는가 계산을 해보면 10개의 색상으로 50 곱하기 50짜리 비트맵 이미지를 만들면 팔레트를 미사용하면 픽셀 하나에다가 컬러 데이터 하나씩을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7500바이트가 나오고요. 팔레트를 쓰면 팔레트를 먼저 구성하고 각 픽셀에 해당하는 색깔만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2530바이트예요. 3분의 1 정도 팔레트를 쓰는 것만으로도 3분의 1 정도 용량을 줄일 수 있고요. 이런 게 기본적인 이제 비트맵 그리고 팔레트 기반의 비트맵 파일들을 구성되는 원리고 지금부터는 이 지식을 바탕으로 세 가지 포맷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IF고요. 많이 쓰시죠. 256개 팔레트 가질 수 있고 저 LGW, FLG라는 방식으로 압축을 하고 인터레이스 지원을 하고 애니메이션도 지원을 하고요. GIF가 비트맵에 비해서 팔레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용량이 절감되지만 256개밖에 쓰지 못해요. 그래서 좀 한계가 있고 LGW라는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압축을 하고 있고 인터레이스는 점진적으로 로딩을 해주는 방식이잖아요. 만약에 GIF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데이터를 쌓게 되어 있는데 저 인터레이스를 체크하면 그 쌓는 순서가 바뀌어요. 8번째 처음에는 8번째 줄들을 8, 16, 24 이런 데이터를 쌓고 그 다음 4번째, 2번째, 첫 번째 그래서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보여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신기하죠. 이미지 포맷인데 애니메이션이 돼요. 저 되게 신기했고요. 사실은 그 GIF가 동영상이 아니잖아요. GIF는 단순히 여러 장의 이미지를 한 파일에 넣을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을 제공할 뿐이고요.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뷰어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GIF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지원한다기보다 그냥 멀티 이미지를 저장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 설명드릴 거, 네,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JPG고요. JPG는 컨셉부터가 굉장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고요. 사람이 시신경이 137만 개인데 그 중에 색을 감지하는 거는 7만 개 뿐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130만 개는 빛을 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밝으면 눈을 뜰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색이 진하다고 눈을 감진 않죠. 그런 원리를 적용한 건데, 그래서 사람이 색의 변화에는 둔감하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변하는 색은 알아채지 못한다. 라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RGB 체계를 쓰잖아요. 레드, 그린, 블루에 혼합된 걸 쓰는데 JPG는 YCC라는 색체계를 써요. 이제 영상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YCC를 쓰는데 YCC는 이제 빛의 밝기랑 적색, 청색, 빨간색, 파란색에 대한 그 색차 정보만 가지고 있고요. RGB는 24비트인데 반해서 YCC는 8비트예요. 그래서 이걸 변환하는 것만으로도 또 3분의 1 용량이 줄죠. 그래서 JPG, 근데 YCC로 변환을 하면 그 원본 RGB로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손실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정말 알아챌 수 없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비트맵이고요. 제가 일부러 좀 색이 천연색 다 보이게끔 만들었고요. 오른쪽은 JPG예요. 똑같은 이미지인데 저랑 바꾼 건데 용량 차이는 확 나고요. 보시면 뭔가 좀 달라 보이나요? 저는 저거를 한참 들여다봤는데 노란색이 좀 조금인 것 같기도 하고 파란색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겠죠? 네. 근데 분명히 색의 손실이 있었고 그만큼의 용량이 절감됐다라는 사실이고요. 제가 앞에서 색 공간을 바꾸면 3분의 1 줄어든다고 했는데 실제 줄어든 용량은 그것보다 커요. 여기에는 그 단순히 색 공간을 바꾸는 것 말고도 더 다른 그 좋은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허프만 코딩이라든지 다른 체계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보면 JPG 파일은 저렇게 4단계 YCC 샘플링, DCT 양자화, 허프만 코딩 이렇게 4단계로 만들어지는데 네, JPG 파일은 뭐 저렇다고요. 그래서 저 샘플링을 하는데 보통은 1픽셀을 그냥 하나의 단위로 보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2픽셀을 한 단위로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좌측에 있는 파일이 제일 기본적인 JPG가 이미지를 렌더링하는 유닛이에요. 8x8로 구성이 되고요. 지금 저건 1x, 1픽셀을 1로 봤을 때고 2픽셀을 1로 보면 16x16이 돼요. 그러면 더 큰 단위가 되니까 이미지는 좀 더 손실이 되겠지만 용량은 4분의 1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샘플링이 되고요. 저렇게 지금 그라데이션이 먹고 있는 이미지고 그 색깔을 그냥 숫자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유닛을 만들고 이제 비트맵이죠.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DCT라고 하는 변환을 해요. 공대로 나오셨으면은 공학 수업을 배웠을 거고 변환 되게 막 골치 아프죠. 변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변환은 그냥 시각을 바꾸는 거고요. 울산 경기를 할 때 옆에서 보면 누가 1등을 하는지 보이잖아요. 근데 저 1등을 하는 사람이 1레인인지 2레인인지 모르죠. 그리고 앞에서 보면 누가 1레인에 서 있는지 다 알지만 누가 1등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위에서 보면 누가 1등인지 누가 1레인인지 알 수 있지만 누가 잘생겼는지 누가 키가 큰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그냥 보는 공간을 바꾸는 걸 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DCT라는 변환을 썼고요. 여러 개의 뭐 신호는 뭐 여러 개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런 건데 보시고요. DCT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맨 좌측 위는 이제 기준이 되는 성분이 나와요. 지금 255로 왼쪽하고 오른쪽 똑같죠. 그리고 나머지 성분들은 그 기준에서의 차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 이렇게만 적어줘요. 그러면은 손실은 없죠.
정확한 데이터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저런 식으로 DCT 변환을 해요. 실제로 저렇지 않고요. 실제로는 되게 골치 아픈 계산해야 돼서 계산기를 반드시 쓰죠. 그리고 이제 양자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양자화는 쉽게 말하면 반올림이에요. 지금 저는 50단위로 양자화를 했고요. 양자화를 하면 반올림을 하게 되니까 근사치가 되면 또 손실이 발생을 하죠. 지금까지 JPG 변환을 하면서 벌써 3번의 손실이 일어나면서 용량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죠. 양자화를 한 결과 오른쪽에 0, -50, 100, -100 이렇게 머리를 잡았고, 오른쪽은 이제 그 숫자에 맞게 색깔을 제가 입힌 거예요. 오른쪽이 최종적으로 이제 프로세스 된, 처리가 된 JPG 이미지고요. 맨 처음 이제 좌측에 그라데이션 된 이미지가 4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오른쪽처럼 이미지가 줄었죠. 용량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줄어요. 근데 여기까지 하면 좀 아쉬워요. 저게 텍스트, 비트맵이 어차피 텍스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빨간 줄로 표시한 것처럼 255, 0, 0, 0, 0, 0 이렇게 지그재그로 읽어서 한 줄로 표현한 다음에 허프만 코딩이라는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압축을 해요. 이 허프만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는 단독 알고리즘으로 가장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성능 공부를 하다 보면 압축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 돼요. 앞에서 뭐 디플레이트, 지집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JPG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PNG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되나 말씀을 드릴게요. GIF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포맷이었어요. 근데 GIF를 웹에서 쓰게 되니까 이 GIF의 압축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 유니시스라는 회사, 램페지브 웰치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GIF 만들 거면 우리한테 특허를 내 라고 해서 GIF를 쓸 수가 없었어요. 웹에서 쉽게 편하게. 그래서 W3C에서 이 특허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을 하게 됐고요. PNG 1.0이 96년에 개발이 됐는데 2번 버전업을 거치면서 2003년에 국제표준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표준으로 지정이 되면서 보급이 될 시기가 2003년도인데 그 2003년도에 그 GIF의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GIF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GIF 이제 쓸 수 있으니까 PNG 안 써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PNG도 GIF, JPG 못지않게 굉장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고요. 램펠지브의 특허를 피하기 위해서 디플레이트라는 방식을 쓰는데, 이거는 이제 램펠지브의 초기 알고리즘을 쓰고 방금 말씀드렸던 허프만 코딩으로 2번, 그러니까 좋다고 소문난 압축 알고리즘 2개를 다 쓴 거죠. 그 방식을 디플레이트라고 하는데, 디플레이트 하면 되게 어려우시죠? 이거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드는 집 파일의 알고리즘이고요. 그렇게 말하면 좀 쉽죠. 8비트부터 24비트 컬러를 다 지원할 수 있고, 네, 팔레트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핵심인 알파 채널을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용량면에서 봤을 때 GIF보다 우수하고요. 그리고 그 품질면에서 봤을 때 JPG보다는 훨씬 뛰어나요. 그래서 용량이 정말 중요한 24비트 컬러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JPG를 쓰면 되고, 좀 단순한 컬러 수가 적은 거다라고 하면 PNG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GIF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작거나 뭐 한두 개의 컬러만 쓰였을 때는 그 압축하는 알고리즘의 차이 때문에 GIF가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포맷을 잘 가려서 써야 되겠다라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이렇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그리고 오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들은 기술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구구단이죠, 기술. 구구단만 아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이제 그 기술만 써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원리를 안다. 곱셈의 원리는 사실 덧셈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요. 곱셈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곱셈 문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덧셈으로 응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능 최적화, 이미지를 용량을 줄여야 돼.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기술이죠. 이미지 용량을 줄이는 기술. 근데 그 밑에 숨어있는 원리들을 안다면 이제 응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것들 현업에서 그냥 쓰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좋은 기술자가 되겠죠. 근데 그 기술들을 쓰는 것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미지를 만들면서 저장하고 압축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개선하려면 내가 이미지를 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걸 알면 뭐가 좋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미지, 스프라이트 만들기 되게 귀찮죠. 힘들고 포토샵으로 다 일일이 해야 되고 저런 것들을 알면 이미지를 내가 직접 프로세싱하고 우리한테 맞는 정말 좋은 도구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거 만들어 나는 그거 쓸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면접을 보면 어떤 거 더 공부하고 싶으세요? 어떤 데 관심 많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다 자바스크립트요, HTML5요. 네, 말씀하세요. 근데 과연 그 분야가 블루오션일까요? 다들 그거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블루오션은 그 뒤에 숨어있는 저런 개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여기서 얻어가시는 기술에 대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내가 좀 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쌓고 응용하면서 자신을 발전시키다 보면 저희 UI 개발자, 퍼블리셔들도 웹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